제 28강입니다. 이제 제4장 등기 절차에서 총칙은 다 받고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를 봅니다. 제3절은 권리에 관한 등기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등기를 크게 대별해 가지고 표시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로 나누어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목차를 다시 한번 더 보면 등기 절차에서 일반 절차는 총칙에 있고, 그 다음에 제2절에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제3절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 갑니다. 권리별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에서 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인데, 이 역시 이 조문과 규칙을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사법연수원 교재에 보면 등기의 종류를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첫째,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보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시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 이 구분이죠. 표시에 관한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 부르고, 권리에 관한 등기를 권리의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교재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의 등기란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 등기 기록 중 표제부의 해당 란에 표제부에 기재한다 라는 거고, 권리의 등기는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 갑구, 을구하는 등기가 권리의 등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친 길에 좀 더 읽어보면 등기를 기재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나눕니다. 기입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이렇게 또 구별을 하는데, 등기 기재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합니다. 기입 등기는 뭐냐?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도 기입 등기입니다. 왜? 새로운 등기 원인입니다. 새롭다 이러니까 보존 등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기입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된다, 이게 기입 등기죠. 이렇게 기입 등기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원봉을 등기 명인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김갑돌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고 합시다. 조원봉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명인으로 있다가 김갑돌이가 이제 매수해가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조원봉이도 누구한테로부터 처음에 매수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원봉의 명의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이 등기도 기입 등기가 되는 겁니다. 왜? 2018년도 12월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조원봉의 등기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원봉이가 김갑돌이한테 넘겨주면 이것도 김갑돌의 기입 등기가 되는 겁니다. 둘 다 기입 등기네. 그러면 변경 등기는 뭐냐? 이 김갑돌이 됐든 조원봉이 됐든 김갑돌이 없었을 때 조원봉이가 존재할 때 이 조원봉에 관해서 뭔가 변경이 발생했다 하면 이게 변경 등기입니다. 기존 등기부의 일부를 변경합니다.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을 때 변경 등기 중에 이제 변경 등기를 하다 보면 변경에는 경정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 있습니다. 이건 경정 등기도 뭔가 수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변경인데, 요거를 협의의 변경, 후발적 사유, 협의의 변경 등기. 경정은 원시적으로 뭐가 잘못돼 가지고 변경하는 거죠. 근데 변경 등기를 하다 보면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변경할 때도 있고, 권리를 변경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분류 기준이 다른 거죠. 기입해가지고 뭔가를 기입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등기.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뭐가 차고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잘못되면 경정 등기.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는 뭐 그런 권리가 소멸됐다든지 없어지는 등기입니다. 등기 이렇게 정의합니다. 등기에 대항하는 실체 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이제 소멸시킨다. 이게 말소 등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 등기, 뭐 잘못 말소했을 때 회복했다 이거죠. 멸실 등기, 뭐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때, 부동산이 없어져 버리면 멸실했다. 이렇게 멸실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조은봉한테로 소유권이 이전된 그 사건이 처음으로 등기부에 기입이 되면 그게 바로 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원회에서 이루어진 등기고, 이 기입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하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 하면은 뭐 실체관계가 없다면 말소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말소되면 회복도 하는 거고, 뭐 조은봉이를 떠나서 그 집 자체가, 건물 자체가 뭐 없어져 버렸다 하면 멸실 등기 하는 거고,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등기도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최초로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이거 뭐 민법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준으로 맞춰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를 기초로 해서 변경 등기가 존재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형식으로 하면 이제 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에 덧붙인 등기가 뭐 부기등기겠죠. 주등기는 독립된 번호가 순위번호란에,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가 붙는다. 주등기, 독립등기 이렇게 부르고, 부기등기는 그에 덧붙여서 하는 가지번호 1-1 이렇게 붙이는 등기, 이게 이제 부기등기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내친길에 하나 더 나가면 사법연수원교재에서는 등기 절차를, 목차를 이렇게 잡아요. 가 일반 원칙.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총칙에서 봤던 그대로입니다. 신청을 해야죠. 신청인이 누구고, 신청 방식이 어떻고, 뭐 등등 신청의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제출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 신청 당사자의 출석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전자 신청하면 출석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뭐 첨부 정보 준비해가지고 출석을 하든지 전자 신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등기 사건이, 신청 사건이 접수가 되면 등기관이 이제 등기 실행하기 전에 심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법제 29조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 그거 다 심사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게 이제 등기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접수해서 내용 심사하고 법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됐다 하면 실행하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 구책에 보면 이 뒤에 또 붙어 있었어요. 등기 실행 다음에 등기 완료 후에 조치 그래가지고 뭐 등기 통지해주고 뭐 등기 필정 교부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냥 등기 절차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신청하고 출석해서 또는 전자신청으로 접수하면 등기관이 심사를 하고 그게 뭐 올바르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완료 후에 어떤 조치 취하고 이게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행히 예전에 제가 시험 칠 때는 뭐 무슨 일반 절차를 논하라 해가지고 저는 이 사법연수원 교재 보고 조문 보고 딱 해놨다가 이거 쓰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정말 뼈대만 추렸었어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등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1차 때 뭐 두꺼운 책 좀 본 적은 있어요. 그거 전혀 없는 건 아닌데 2차 공부할 때 사법연수원 교재만 딸랑 보고 조문만 읽다가 들어갔으니 뭐 쓸 말이 있어야지. 근데 일반 원칙을 제가 이해는 했죠. 이거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목차 대충 잡아가지고 막 아는 만큼만 적어 넣었어요. 딱 41점 합격입니다. 예, 그래도 기본 나가리는 읊었다는 얘기죠. 다행히 붙었는데 뭐 이거를 절대로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뼈대를 추려놓으면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대응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내가 무슨 문제에 뭘 논하고 있다 이거를 뼈대를 잘 갖추면 임기응변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제 말만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자기 노력을 해야죠. 나름대로 합격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뭔가 자기의 무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을 구석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임기응변 대처하고 그래야죠. 어떻게 딱 찍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합격하지 누가 떨어져요? 절대로 그렇게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뼈대를 가지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각색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뭔가는 적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자, 이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봅시다. 일단 조문이 뭐 나오는 거. 저도 이 등기법 본 지 오래돼 가지고 후달립니다. 후달려. 자, 등기사항, 변경등기 신청, 직권표시 등기, 하필. 주로 이제 하필 문제가 좀 복잡하게. 이게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등기 규칙에 왕창 나와버리니까 무시해 버릴 수가 없고 참 더럽습니다. 이거 진짜 더러워. 여기 보면 막 분필 하필 근데 읽어보면 엄청 복잡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냐? 2차 시험은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또 무시해보고 안 보고 넘어가 버리니까 더러워. 이거 찜찜하고. 그래서 봅니다. 봐야 됩니다. 안심을 하기 위해서라도 봐놔야 돼요. 더러워도 봐야지 어떻게 할 거야. 수험생이 불쌍한 거지. 자, 봐놔야 됩니다. 자, 그 34조, 일단 법 34조 가장 먼저 법 34조부터 봅니다. 이게 이제 법 30, 여긴가요? 법 34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에 관한 등기. 이건 이걸로 되겠는데. 그래도 막, 옮겨놨으니까 읽읍시다. 자,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는 게 당장 드러나네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 표제부에 기록해라. 다음 사항 등기부 보니까 좋다고요. 등기부 또 보면 되지 뭐. 등기가 많이 없어. 근데 토지 등기입니까? 토지 등기를 하나 찾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이게 토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토지입니다. 표시번호 1번, 2번. 근데 이제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고 붙이고 갑골구에는 순위번호, 그러니까 권리는 순위가 있다 이래서 순위를 붙이는 것 같고 이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가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의 객체이고 권리 대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를 첫 번째 했냐 두 번째 했냐 표시를 표시한 순서다. 이래서 표시번호고 권리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번호 이런 이름으로 용어를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표시번호 접수번호 붙습니다. 몇 년도 접수했나. 소재지번 묻고 지목 대지냐 전답이냐 하여튼 지목도 종류가 많은데 제 다 모릅니다. 하여튼 대지냐 뭐냐 이런 거 논밭이나 대지나 이런 거 지목 땅의 목적이죠. 땅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느냐 이런 거고 이게 지목은 등기법이 아니고 공간정보법인가 거기에서 분류를 해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면적 몇 제곱미터냐 적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적을 때 이 토지 분할하면 분할로 인하여 이렇게 옮겨 적었다 이런 것 여기 기록합니다. 이거죠.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거 아닙니까? 표시번호, 접수 연회를 적고 소재지번 우리 방금 본 거 적고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들어가고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죠. 토지니까 지목이 들어가는 거고 면적은 건물도 들어갈 것 같고 다 들어가고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저는 금방 보고 또 잊어먹어버려.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네요. 등기 원인 여기까지 적는다. 이거 여기까지 보고 이거 규칙에는 이거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등기 사항만 보고 다음에 35조는 변경등기 신청은 다음에 봅니다.